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연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특히 연어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마트에 가보면 연어가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죠? 저도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연어 코너를 지나치기가 참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 식탁에서 연어는 이제 낯선 음식이 아니라 친숙한 식재료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연어를 더 건강하게,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먼저 연어가 왜 이렇게 좋은 음식인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풍부한 생선이에요. 이 오메가3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정말 대단해요. 심장 건강을 지켜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죠. 특히 우리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연어에는 양질의 단백질도 가득 들어있어요.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이럴 때 연어 같은 고단백 식품을 꾸준히 드시면 정말 좋아요. 또 연어에는 비타민 D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요즘 현대인들 대부분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특히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는 분들은 더욱 그렇고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에도 중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어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브로콜리예요. 연어와 브로콜리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까?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을 도와줘요.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만나면 항염 효과가 배가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요. 꾸준히 연어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런 좋은 조합을 알고 드시는 것과 모르고 드시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어요. 브로콜리를 조리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너무 오래 익히지 마세요. 살짝 데쳐서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때가 영양소도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연어를 구울 때 마지막에 브로콜리를 함께 올려서 살짝만 익혀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두 번째는 아보카도예요. 요즘 아보카도도 참 흔하게 볼 수 있죠? 연어와 아보카도의 조합은 영양학적으로 정말 완벽에 가까워요. 둘 다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품이거든요. 연어의 오메가3와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만나면 우리 몸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데 시너지 효과를 내요. 특히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이 조합을 정말 추천드려요. 아보카도에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연어 샐러드를 만들 때 아보카도를 듬뿍 넣어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건강에도 좋아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시금치예요. 시금치는 철분이 정말 풍부한 채소죠. 그런데 식물성 철분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여기서 연어가 큰 역할을 해요. 연어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비타민 D가 시금치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빈혈이 있으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께 이 조합을 권해드려요. 시금치는 또 엽산도 풍부해서 세포 재생에도 좋고요. 연어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시금치를 조리할 때는 살짝 데쳐서 쓴맛을 빼고 사용하시면 좋아요. 연어 스테이크 옆에 가니쉬로 곁들이거나 크림 소스에 시금치를 넣어서 연어와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네 번째는 레몬이에요. 연어에 레몬을 짜서 먹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하시는 조합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에요. 레몬의 비타민C가 연어의 철분 흡수를 도와줘요. 또 레몬의 산 성분이 연어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소화도 잘 되게 도와줘요. 레몬에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서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줘요. 생선의 기름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되는데 레몬즙을 뿌려주면 이런 산화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어를 드실 때는 꼭 레몬을 곁들이시길 바래요. 다섯 번째는 마늘이에요. 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죠. 연어를 조리할 때 마늘을 함께 사용하면 정말 좋아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연어의 오메가3와 만나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더욱 강해져요. 마늘은 또 항균 작용도 뛰어나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연어를 구울 때 마늘을 곱게 다져서 함께 구우면 풍미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만 마늘을 너무 태우면 쓴맛이 나니까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올리브 오일이에요. 연어 자체에도 좋은 기름이 많지만 조리할 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더욱 좋아요. 올리브 오일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연어의 오메가3가 만나면 심혈관 건강에 정말 탁월한 효과를 내요. 그리스나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좋은 지방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에요. 연어를 구울 때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거나 샐러드에 구운 연어를 올려서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뿌려 먹으면 정말 건강한 한 끼가 돼요.
7번째는 양파예요. 양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먹는 채소죠. 연어와 양파의 조합도 아주 좋아요.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이게 연어의 오메가3와 만나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양파는 또 혈당 조절에도 좋아요.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연어와 양파 조합을 추천드려요. 양파를 살짝 볶아서 연어와 함께 먹거나 생양파를 얇게 썰어서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좋아요. 생양파가 너무 맵다면 찬물에 잠깐 담갔다가 사용하시면 매운맛이 줄어들어요. 8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정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게 연어의 오메가3와 만나면 노화 방지에 특히 좋아요.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연어를 토마토 소스와 함께 조리하면 정말 맛있어요.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연어와 함께 오븐에 구워도 좋고요. 토마토의 새콤한 맛이 연어의 고소한 맛과 정말 잘 어울려요. 9번째는 현미예요. 연어만 먹으면 탄수화물이 부족하잖아요. 이럴 때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을 곁들이시면 좋아요.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연어의 단백질과 지방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 현미의 비타민 B군이 연어의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도와줘요. 현미는 혈당도 천천히 올려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도 좋고요. 연어덮밥을 만들 때 현미밥을 사용하시면 훨씬 건강한 한 끼가 돼요. 10번째는 케일이에요. 케일은 요즘 슈퍼푸드로 정말 주목받고 있죠. 케일에는 칼슘이 정말 풍부해요. 연어의 비타민 D가 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줘요. 그래서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연어와 케일 조합을 강력히 추천드려요. 케일은 생으로 먹으면 약간 질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샐러드로 만들 때는 케일을 잘게 찢어서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미리 버무려 두면 좀 더 부드러워져요. 연어를 올린 케일 샐러드는 정말 영양 만점 건강식이에요. 11번째는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우리가 간식으로도 많이 먹는 식품이죠. 연어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 대사가 정말 좋아져요. 고구마의 복합 탄수화물이 연어의 단백질과 만나면 근육을 만드는데 최적의 조합이 돼요. 특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 이 조합을 추천드려요. 고구마는 또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좋고요. 연어 스테이크에 구운 고구마를 곁들이면 정말 든든하고 맛있는 식사가 돼요. 12번째는 아스파라거스예요. 아스파라거스는 엽산이 정말 풍부한 채소예요. 연어의 비타민 B12와 아스파라거스의 엽산이 만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요. 특히 피로 회복에 정말 좋아요. 아스파라거스는 또 이뇨작용이 있어서 부기가 있으신 분들께도 좋아요. 연어와 아스파라거스를 함께 그릴에 구우면 정말 근사한 한 끼가 돼요.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 같은 비주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어요. 13번째는 견과류예요. 특히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연어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견과류에도 오메가3가 들어있어서 연어와 시너지 효과를 내요. 또 견과류의 비타민 E가 연어의 오메가3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줘요. 연어 샐러드에 구운 견과류를 뿌려 먹으면 고소한 맛도 더해지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연어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건 바로 치즈예요.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크림치즈를 바른 베이글에 연어를 올려 먹는 게 흔한 조합이잖아요.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보면 이 조합은 그리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어와 치즈 모두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이거든요. 둘을 함께 먹으면 한 끼에 섭취하는 지방의 양이 너무 많아져요. 특히 치즈의 포화지방과 연어를 함께 먹으면 칼로리 과잉이 되기 쉬워요. 물론 가끔 한 번씩 먹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자주 먹으면 체중 증가나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우유예요. 생선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단순히 속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연어의 단백질과 우유의 단백질은 소화되는 방식이 달라요.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 효소가 혼란을 일으켜서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복통이나 설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연어를 드신 후에는 최소 2시간 정도 지나서 우유를 마시는 게 좋아요. 혹은 우유 대신 두유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시금치와 함께 먹을 때 주의할 점이에요. 앞서 시금치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또 나오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시금치는 적당량을 먹으면 정말 좋지만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을 만들 수 있어요. 연어에도 칼슘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시금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연어와 시금치를 함께 드실 때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한 끼에 시금치를 한 접시 가득 드시는 것보다는 적당량만 곁들이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탄산음료예요. 연어를 드실 때 탄산음료를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피하셔야 해요. 탄산음료의 인산염이 연어의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또 탄산음료의 당분이 연어의 좋은 지방과 만나면 체내에서 지방으로 쌓이기 쉬워요. 연어의 건강한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물이나 녹차를 함께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다섯 번째는 술이에요. 특히 소주나 맥주 같은 술을 연어와 함께 마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회식 자리에서 연어 초밥과 술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흔한데 이것도 주의가 필요해요.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될 때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이 제대로 활용되는 것을 방해해요. 연어를 먹는 건강한 효과가 반감되는 거예요. 또 알코올과 생선을 함께 먹으면 통풍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꼭 술을 곁들이고 싶으시다면 적포도주를 소량만 드시는 게 그나마 나아요. 적포도주에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연어와 그럭저럭 어울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과음은 절대 금물이에요. 여섯 번째는 가공육이에요. 베이컨이나 햄 같은 가공육을 연어와 함께 먹는 건 좋지 않아요. 가공육에는 나트륨과 질산염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연어의 건강한 지방과 만나면 오히려 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특히 스모크 연어와 베이컨을 함께 먹는 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연어 자체도 훈제 연어는 나트륨이 높은 편이니까 신선한 생연어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감이에요. 감과 생선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감의 탄닌 성분이 연어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특히 떫은 감을 연어와 함께 먹으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어요. 가을에 연어를 드실 때 후식으로 감을 드시려면 최소 2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여덟 번째는 녹차를 과하게 마시는 거예요. 녹차 자체는 건강에 좋지만 연어를 먹을 때 녹차를 너무 많이 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연어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적당히 한 잔 정도 마시는 건 괜찮지만 식사 중에 녹차를 계속 마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연어를 드신 후 30분 정도 지나서 녹차를 즐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홉 번째는 튀김옷을 입힌 연어예요. 연어 자체가 기름진 생선인데 여기에 튀김옷까지 입히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져요. 연어의 건강한 지방이 튀김 기름에 트랜스 지방과 만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연어를 조리할 때는 굽거나 찌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팬에 구울 때도 기름을 최소한만 사용하시고요.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열 번째는 과도한 소금이에요. 연어 자체에도 나트륨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소금을 너무 많이 뿌리면 혈압이 오를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연어의 소금 간을 최소화하셔야 해요.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를 활용해서 맛을 내시면 좋아요. 로즈마리나 딜 같은 허브는 연어와 정말 잘 어울리고 건강에도 좋아요. 11번째는 매운 양념이에요.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연어에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건 좋지 않아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매운 양념과 기름진 연어가 만나면 속쓰림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한국식으로 연어를 조리할 때 살짝 매콤한 맛을 내는 건 괜찮지만 너무 맵게 만들지는 마세요. 연어의 고소한 맛을 살리면서 약간의 매콤함만 더하는 게 좋아요. 12번째는 화이트 와인을 과하게 마시는 거예요. 연어와 화이트 와인이 잘 어울린다고 하지만 술은 어디까지나 적당히 마셔야 해요. 와인의 산 성분이 연어의 지방 소화를 도와주긴 하지만 과음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돼요. 와인을 곁들이시려면 한 잔 정도만 천천히 즐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와인을 마실 때도 물을 충분히 함께 드시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연어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먼저 신선한 연어를 고르는 게 중요해요. 연어를 고를 때는 살이 탱탱하고 색이 선명한 걸 선택하세요. 비린내가 너무 심하거나 색이 탁한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조리 방법도 중요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븐에 굽거나 찌는 거예요. 팬에 구울 때는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중약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연어는 익히는 시간이 중요한데 너무 오래 익히면 퍽퍽해지거든요. 연어의 중심부가 살짝 분홍빛을 띨 때가 가장 맛있어요. 완전히 익히면 영양소도 파괴되고 식감도 떨어져요. 특히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은 열에 약해서 너무 높은 온도로 오래 익히면 산화돼 버려요. 연어를 먹는 빈도도 적절히 조절하셔야 해요. 연어가 아무리 좋아도 매일 먹는 건 권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해요. 연어에는 중금속이 미량 들어있을 수 있어서 너무 자주 먹으면 체내에 축적될 수 있거든요. 특히 임산부나 수유부는 일주일에 2회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양식 연어보다는 자연산 연어를 선택하시는 게 더 안전해요. 자연산이 중금속 함량이 더 낮은 편이거든요.
연어를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요. 연어는 구입하신 당일에 드시는 게 가장 좋지만 보관하셔야 한다면 냉장고에서 최대 2일까지만 보관하세요. 그 이상 보관하시려면 냉동하셔야 해요. 냉동할 때는 일에 먹을 분량씩 나눠서 랩으로 꼼꼼히 싸고 밀폐 용기에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냉동 중에 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냉동 연어는 3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해동할 때는 절대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마세요.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는 게 가장 좋아요. 급하시면 찬물에 담가서 해동하시되 절대 따뜻한 물은 사용하지 마세요. 따뜻한 물에 해동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맛도 떨어져요. 연어를 먹을 때 적절한 양도 중요해요. 한 끼에 100-150g 정도가 적당해요. 손바닥 크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면 필요한 단백질과 오메가3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연어와 궁합이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연어는 정말 훌륭한 식품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져요. 좋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연어의 효능이 배가 되고 피해야 할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특히 브로콜리, 아보카도, 시금치, 레몬 같은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아요. 반대로 치즈, 우유, 탄산음료, 술 같은 것들과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조리 방법도 중요하니까 튀기는 것보다는 굽거나 찌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어요. 연어를 드실 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